상승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무역 분쟁에서 파열음이 들렸다. 네, 뭔가가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는데요. 중국 협상단이 미국의 농가를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 하루 만에 뒤집어 엎고 중국으로 귀국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협상 내용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분위기는 시작 전에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마감 시점에서 안 좋게 나온 이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기는 저점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를 겨냥해서 중국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안 좋게 흘러가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도 또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낙폭 과대주를 살 때가 됐나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약간 좀 희한한 뉴스 같아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무슨 낙폭 과대주냐,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뉴스에서 설명하는 이야기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낙폭 과대주 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토요일입니다. 뉴욕에서 들려오는 희한한 소리가 또 있었죠. 바로 어제 저녁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농가를 중국 협상단이 이제 협의가 끝난 이후에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뭐 그런 일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 마감 시점쯤 돼가지고요, 안 좋은 소식이 훅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59%포인트, 뭐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그래도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뭔가 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59%포인트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 제법 많이 내렸죠. 그 다음에 S&P 500은 0.5%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요, 이게 처음부터 하락은 아니었어요.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이 된 모습인데, 처음에 이제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400개가 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부과했었던 고율의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품목에 대해서 이제 면제가 되니까 야, 이거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10월 달부터 부과되기로 했었던 관세도 2주 정도 더 연기하기로 했다. 예, 이제 뭐 아무래도 10월 초에 있을 그런 무역 협상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 생각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협상 잘 되고 있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미국 대표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 준 게 중국에 대해서 입장을 봐준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협상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을 좀 가질 수도 있었다, 이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중국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제 관세 부과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켜주게 되면 중국도 미국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최근에는 이제 관계가 굉장히 냉각됐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거래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협상이 끝나고 나서 미국 농가를 방문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가를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중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중국 협상단이 왜 갑자기 농가 방문을 취소했느냐, 아직은 모른다. 네. 양측 협상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여기에 대한 원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게 괜찮다. 중국이 이제 미국산 농산물을 자꾸 사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제스처 취하는 것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화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확 얼어붙었는데, 여기다가 그냥 활용 점을 딱 하나 찍어준 게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생각외로 강경한 발언을 내놨어요. 이제 협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부분 합의가 가능하다. 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먼저 합의하고 저런 부분 다시 합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 합의도 가능하다라고 했었던 건데, 갑자기 미국 농산물 구매 확대, 이거는 안 되겠고, 지적재산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합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근데. 아마 중국이 삐져서 돌아간 건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농산물을 많이 사주게 되면, 화웨이라든지 이런 기술 기업들에 대한 완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미국 쪽에서 야, 농산물 사줬어? 고마워. 그건 고마운데 지적재산권에 대한 합의는 일단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중국은 무언가 기대를 하고 왔다가 그냥 된통 당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젠 돌아가자 해서 돌아가고, 이제 10월 달에 있을 무역 합의에서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 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요, 2020년 내년 대선이 이제 2020년 말에 있는데, 그때까지 무역 합의를 굳이 해야 될 이유 없다. 괜찮아, 니들 버티고 싶으면 버텨봐.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배짱을 튕기는 것도 좋긴 한데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해결을 위한 어떤 방향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네, 기분 나빠. 네, 기분 나빠. 또 그리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화나. 네, 왜 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거야? 이제 좀 잘해줄 필요 없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요,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없다. 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연준이 이번에 금리를 0.5%포인트 내렸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동결,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쪽으로 계속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있을 FOMC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란과 관련한 지금 중동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중요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들, 요것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네,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나쁘기도 하고, 뭔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 이야기 계속 가볼게요. 네, 중국이 경기가 저점에 가까워져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인데, 무역 합의가 불발되면 이거는 다 끝나는 겁니다. 네, 중국 경기 다시 더 저점으로, 다시 삽을 들고 지하 땅을 파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3분기, 4분기가 들어가면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최근에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은 짓거리라고 하기 좀 그렇죠? 네, 어떤 정책적인 이슈를 내놨냐면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기준금리의 역할을 약간 하거든요. 기준금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조금 내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효과,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작용이 된 거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시장에는 돈이 풀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0월 말, 11월부터 되면은 이제 4분기부터라고 봐도 되겠죠. 4분기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소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중국의 광군제부터 해가지고 연말 시즌에서 이제 돈을 많이 쓰는 그런 시기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10월 1일부터는 국경절, 구어칭지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들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 10월달에 이런 부분이 지나가고 나서 11월달 이렇게 되게 되면 광군제 오면서 또 엄청난 이 쇼핑의 사이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동안 쌓아놓았었던 재고, 안 팔렸었던 재고들을 떨이 처분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이 이 하반기에 싹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매출이 하반기에 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중국의 경기 부양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 부담을 주게 되면 성장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국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돈을 안 쓰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뭐 어떤 광군제라든지 또는 국경절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시기에 돈을 쓰려고 평소에 돈을 안 쓰고 모은대요. 그 다음에 그때가 되면은 미친 듯이 돈을 쓴다고, 네, 그런 미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들만 좀 이상한 건가요? 네, 아무튼, 걔네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쓰기 위해서 지금 아껴 쓰고 모은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하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확 집중이 돼가지고 중국 내수에 대한 규모가 커지게 된다라면, 중국이 무역 분쟁에서도 약간 뭔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내수를 키워도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다시 자급자족하던 그냥 돌도끼로 나무 뿌리 캐던 그런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지금 미국이 무기로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새로 나온 거 보셨죠? 깡통폰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력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중국의 경기가 저점에 가까워졌고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4분기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것과 연동해서 중국의 미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입장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 잘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저점에 가까워져 있다. 아직 근데 회복을 논하기는 어렵다. 왜? 변수들을 아직 좀 더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긴 한데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요. 세 번째 이야기. 반등하는 증시, 낙폭 과대주를 살 때가 됐는가? 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좀 뒷북 뉴스 같지 않습니까? 지금 코스피가 10일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니까 증권가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을 사야 된다. 이제 주식은 사라. 뒤늦게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지수가 올라왔고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낙폭 과대주를 찾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시장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낙폭과대 아닙니까? 투매가 나왔을 때가 낙폭과대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열 하루 동안 주가가 상승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21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낙폭과대주를 사래요. 물론 이제 시장에는 낙폭과대주들이 항상 있습니다. 낙폭과대라는 것은 뭐 어떠한 기준에 대비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도의 어떤 하락을 보인 종목들이 낙폭 과대주인데요. 지금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이 낙폭 과대주를 고점 대비 낙폭 과대를 보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위기 국면에서 이제 큰 폭으로 투매가 유발이 되면서 그냥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증시가 11일 동안 9월달 들어서면서 계속 올라가는 동안 이런 종목들은 다 올라갔다는 얘기죠. 지수가 이렇게 V자로 급반등할 동안 종목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이미 저 위로 뚫고 넘어가는 상황인데 낙폭과대주가 어디 남아있겠느냐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뭐예요? 없는 주식을 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졌고 시장의 흐름이 상승세로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골라낼 수가 없는 그러한 종목이다. 뭐 개중에 여러분들이 전 종목 차트 뒤져가지고 눈 뜨고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증권가에서는 뭐 이마트라든지 한국단자, 현대산업개발, 삼성 SDS 뭐 이런 종목들을 추천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로 낙폭과대 종목들인가 한번 쭉 살펴보시면 글쎄요. 그냥 전고점 대비 낙폭이 심한 종목인가 아니면 하락세를 계속 타고 있는 종목인가 반등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좀 억울한 하락이 있었던 종목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차트만 보셔도 바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투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뭐 이런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이야기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많이 올라간 부분에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는 조정이 나오거나 옆으로 횡보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자마자 물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증시가 상승에 대한 어떤 한 점 기대감이 없는 그런 바닥 국면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올라온 다음에 긴가민가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사는 거야. 네. 주가가 이미 올라온 다음에 사게 되면 또 물리게 되죠. 지금 같은 때 사서 애매하잖아요. 지금 사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을 때 만약에 월요일날 또는 이제 화요일날 주가가 이렇게 조금 주저앉게 되면 사자마자 물렸다 LIC 주식 안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엇박자 타이밍입니다. 엇박자 타이밍. 타이밍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이렇게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서 내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번 뉴스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뭔가 엇박자가 나온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뉴스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근데 낙폭과대인데 많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이 있다라면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증시가 이렇게 올라올 동안 못 올라오고 있었다라면 그 놈도 좀 이상한 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억울한 주식을 사야지만이 낙폭과대주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협상단이 미국 농가 방문을 취소하면서 무역 합의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다, 우려감이 커졌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는데 요거 하나로 그냥 분위기가 쏴해지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을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 경기가 저점에 가까워져서 회복세 전망이다. 요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4분기에 있을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에서의 기대감이라 볼 수 있겠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이 된다라면 잘 안 된다라면 이것도 다 물 건너갈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중국 경기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계속 반등하게 되면서 낙폭과대주를 사야 된다라고 하지만 반등하는 증시에 낙폭과대주가 과연 있겠는가? 억울하게 빠져버린 주식이 정말 있겠는가? 설사 그런 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그렇게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을까? 또 아직도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라면 그놈은 정말 낙폭과대주인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가? 장이 올라갈 때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엇박자 타지 말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왔다고 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랠리가 한번 나타났다고 해서 강세장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한번 움직였다고 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분위기, 흐름, 추세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아직까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충분히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닥권일 때, 바닥일 때, 바닥 근처일 때, 바닥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말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 주의 또 잘 하시기 바라고요. 편안한 주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행복하게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만나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